오히려 말을 돌리네, 딴 얘기 자꾸 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방어막만 치는 게 아니라 역공격.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제가 20살 때 절 좋다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억눌렀는데 그때 무슨 감정인지 몰라서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자꾸 생각나서 힘들다. 그때 저도 그 사람 좋아했는데 못 본 채 하고 피해만 다녔다. 어떻게 지금 해소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의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냐가 당연히 궁금하지만 이렇게 쭉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의 내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몰라서 억눌러 놓으면 아주 오래 지난 뒤에 그게 또 생각나서 힘들 수 있어요. 20살 때고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나면은 되게 당황하거든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생각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시간이랑 상관없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주 강렬한 감정, 충격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 지나도 갑자기 생각나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를 좋다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억눌렀다는데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일까? 저는 몰라요. 추측되는 건 있지만 각자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 상황에 대한 내 감정이 뭘까?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내 감정은 어땠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나도 좋고 이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좋다니까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마음들도 많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어떤 상황상 또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많이 위축돼 있을 때 날 좋다는데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멀리서 봐서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의 어떤 깊은 모습들을 저 사람이 알게 될 텐데 나는 사실은 이 부분이 내가 인정하기 쉽지 않고 힘들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이 알았을 때 나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억눌렀다. 나도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참았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축된 마음은 사실은 또 여러 가지 그 이전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한 가지가 걸려서 이게 쫙 도미노처럼 지금 이렇게 쫙 묶임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건드려진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돼요. 뭐 제가 지금 추측한 거고 요 짧은 두 문장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연애 얘기가 나오고 누굴 좋아하고 좋아했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런 게 나오는데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연애는 인간관계 끝판왕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단순하게 무슨 사랑의 감정, 연애의 감정이 뭐 남녀 간에 너무 섬세하고 힘들다 뭐 이런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나의 히스토리를 많이 건드리는 작업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연애입니다. 설명드렸더니 이제 선아님이 부모 없이 살아온 것과도 연계되는 거죠. 무조건 공식은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또 많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 통념상 또 스스로가 많이 억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고 이해가 되면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한테 오픈하고 해소하고 감정들이 아주 많아요. 부모 없이 살아왔다고 쳐도 그것 자체가 내 감정이랑 직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낀 히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학대받은 적이 있고 어릴 적 선생님한테 학대받을 때 제 슬픈 감정, 부모 없어 말할 사람 없어 그냥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 나타나면 피해 다니게 되는 거다.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꽤 많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없어서라고만 원인을 삼기보다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훨씬. 부모가 있는데 나는 부모한테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더 힘들기도 합니다. 껍질만 부모님 느낌 들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 느낌 들어서.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워낙 헝그리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내 부모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 부모는 나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선 동물적으로 키우는 거는 먹여주고 재우는 게 맞죠. 근데 그건 동물적인 거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사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정을 다뤄줘야 돼요. 감정을 들어줘야 되고 사실 별게 아닌데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로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조건을 딱 구축해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항상 힘들어하고 표정도 굳어있고 그런 걸 그냥 내가 옆에서만 보다 보면은 아이의 마음은 그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기질에 따라서
그런 부모의 표정에 굉장히 민감한 기질이 있고요. 둔한 분들은 그러든 말든 때를 써요. 이거 가지고 싶다고 때를 쓰거나 지금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막 말하거나. 근데 아주 섬세한 분들, 그런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어떤 이 분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지금 이런데 학교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가뜩이나 힘들어 하시는데 더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그냥 억누르는 거. 그러면 친구한테라도 말하면 되는데 이게 흔히 세트가 돼서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면 친구한테도 말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있으면 친구한테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보통 다른 친구와의 관계랑 이어지는 게 이제 그래서죠. 그리고 더 상처가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부모님한테 이제 이게 쌓였다가 폭발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폭발을 하든 아니면은 정말 진솔하게 어떤 분위기가 됐었을 때 편안하게 얘기를 하든. 내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 너 힘들었지. 그때 내가 좀 먹여 살리느라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느라 여유가 없어서 너 마음도 잘 못 헤아려 줬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괜찮은데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싹 모든 게 해결하진 않아도 최소한의 기대점이 그건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제 형제가 있는 경우에 비교를 해요. 너도 얘처럼 그냥 말하지 그랬냐? 얘는 나한테 말하던데? 너가 말을 안 해놓고 이러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면 어떤 진학이나 이런 경우, 우리 집 사정이 안 좋고 그거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사실 가고 싶은 어떤 대학교는 여긴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나왔는데 장학금을 여긴 못 받고 여기는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4년 동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여기를 가고 싶어요. 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가족 형편이나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왠지 부모님의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를 내가 쓰길 바라는, 여기 지원해서 다니길 바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난 여기를 선택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나를 희생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모님의 섭섭한 게 있을 때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어요. 20년 후에. 그때 내가 그래도 나는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 너가 고마웠다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부모님의 인식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또 형제랑 비교하는 경우도 많고 나한테 말하지 그랬냐, 너가 강력하게 거기 간다고 주장하고 우겼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보냈을 텐데 왜 너가 선택하고 나서 지금 와서 부모 탓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 탓하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비교도 하고 너 동생 쟤는 부모한테 돈 달라고 대달라고 우겨가지고 자기 원하는 진로로 갔는데 너는 너가 안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부모 탓하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님이 나쁘다라는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부모님 자체 상황으로 또 돌아가보면 물론 이거는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우선 내 감정이 먼저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또 보면은 부모님을 개인적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스스로 뒤돌아서 자책해요.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너무 그런데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예요. 우리 자식 원하는 거 못 해줘서. 근데 그거를 딱 건드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고 살았는데 마음속으로 그냥 그래도 우리 아이가 희생하고 거기서 또 잘 이렇게 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요즘 말로 정신승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확 나를 찌르는 거예요. 부모를 찔러요. 그러면 부모님 너무 상처가 돼요. 그리고 상처받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날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방어막을 탁 치고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 은근히 하는데 오히려 외면하네? 오히려 말을 돌리네? 딴 얘기 자꾸 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방어막만 치는 게 아니라 역공격. 네가 그러지 않았냐?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 굉장히 흔해요.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사람이고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 개인적으로 접근할 때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 이제 부모가 아닌 자식으로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식 입장에서 100% 타당한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고.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을 좀 참아야 되는구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힘든 와중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신 거구나. 먹여 살리신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합리화죠. 말씀드리는 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네요. 또 내 탓하냐, 네가 잘못 커서 그런 거지, 네가 예민한 거다 이런 식으로. 네가 예민한 거다, 이게 정말 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민이라는 단어보다는 섬세하다라고 자꾸 표현 드리는 거고, 섬세해서 그런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섬세한 건데 섬세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뉘앙스나 말의 뉘앙스나 이 가족의 분위기가 내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잘 이렇게 짚어주고 혹시 그런 거냐라고 그 순간순간 섬세하게 접근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보통 형제들은 한쪽이 섬세하면 한쪽은 둔한 경우도 많아서 둔한 형제를 기준으로 삼고 얘처럼 하지 그랬냐, 그럼 이제 비교까지 되죠. 편애까지 느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가 예민한 거다라는 식으로 자꾸 듣다 보면은 아, 내가 예민하구나, 이 섬세한 기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이게 진짜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할 생각도 못하고 이걸 활용해서 내가 무기로 삼아서 하기도 힘들고, 신사임당님하고 했잖아요. 섬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 기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 쉽게 말하면 신사임당님이 그런 분이고 그거를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혹시 놓치신 분들 보시면 진짜 도움되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애초에 기억도 못해요. 이것도 되게 흔해요. 나는 이런 하나하나가 아주 섬세하게 기억이 되는 기질일 수 있고요. 부모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억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의식 안에 가두어서 의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나도 의식적으로 다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상처니까. 저는 계속 힘든데 과거 내가 못한 것만 언급하는 오빠, 이기주의 엄마, 방관자 아빠, 저는 외롭네요. 이 짧은 문장에 제가 스쳐가는 많은 내담자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요게 세트인 것 같아요. 내 탓하는 오빠, 이기적인 엄마, 방관하는 아빠, 이 세트. 당연히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외로워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우면 되게 외로워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